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내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등장을 막는 것, 그리고 자신이 벌여놓은 일의 마무리를 강조했는데요. 또 어제 메이저 방송사들인 팍스와 CNN의 간판 앵커들이 잇따라 물러났습니다. 높은 시청률과 지명도에도 불구하고 음모론, 성차별 막말 논란 등에 휘말리면서 퇴출되고 말았습니다. 또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의회 연설 등을 하게 되는데 10년 만에 한국 대통령 국빈 방문이지만은 특별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보입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죠. 그렇죠. 오늘 공식화했습니다. 온라인에 공개한 영상을 통해서 내년 11월 벌어지는 대선에 출마한다는 발표했습니다. 내일 한미 정상회담 하루 앞둔 시점 오늘 발표를 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현직 대통령이 이제 출사표를 던짐에 따라서 2024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어떤 출마 의지를 나타냈습니까? 예, 조 바이든 대통령은 그 트위터에 자신의 계정에 올린 영상을 통해서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3분 4초예요. 굉장히 짧은 영상입니다. 영상 올리면서 그 트위터에 소개글을 올렸는데 거기 보면 이제 자신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Every generation has a moment where they have had to stand up for democracy, to stand up for their fundamental freedoms. I believe this is ours. That's why I'm running for re-election 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Join us. Let's finish the job.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모든 세대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일어서야 하는 순간을 맞을 때가 있다. 그들의 기본적 가치인 자유를 위해서 일어서는 것이다. 지금이 우리가 일어서야 할 때라고 나는 믿는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일어서야 할 때다. 그것이 내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재선에 도전하는 이유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함께하자. 일을 끝내자. 이렇게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또 어떤 언급을 그 후에 또 영상에서 했습니까? 예,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트위터에 올린 글 내용이었고요. 그 영상은 3분 4초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미국의 영혼을 위한 싸움을 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여전히 그 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질문은 앞으로 몇 년간의 삶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더 많은 자유를 가질지 아니면 더 적은 자유를 가질지, 더 많은 권리를 가질지 아니면 더 적은 권리를 가질지에 대한 질문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라 곳곳에 마가는 이제 Make America Great Again의 약자죠. 나라 곳곳에 이 마가 극단주의자들이 줄을 서고 있다. 미국의 기반이 되는 자유를 마가들이 빼앗아 가려고 한다. 지금은 안주할 때가 아니다. 그것이 내가 출마하는 이유다. 이렇게 3분 정도 되는 짧은 영상을 통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출사의 변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은 결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이렇게 이제 말들이 그렇죠. 많이 나오고 지금 말씀드린 거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네. 결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을 의식한 발언이에요.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출사의 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을 막아야 된다. 자기는 그걸 위해 지금 재도전을 하는 것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 재등극을 막고 싶으면 나를 찍어달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그게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슬로건 마가를 언급함으로써 출마 목적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을 막겠다. 이게 결국 자신의 출마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내년 대선이 결국 이렇게 되면 2020년 대선의 재판이 되는 거죠. 2020년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맞섰습니다. 다만 크게 바뀐 게 있죠. 챔피언과 도전자가 바뀐 거죠. 2020년에는 도널드 트럼프 챔피언에 조 바이든 도전자가 이렇게 도전하는 양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내년 11월 2024 대선은 조 바이든 챔피언에 도널드 트럼프 전 챔피언이 도전자로서 도전하는 이런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챔피언과 도전자만 바뀌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 하는 지적이 나오는 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하는데 왜 자기가 대통령에 다시 당선이 돼야 되고 왜 4년을 더 해야 되고 미국의 어떤
미래에 영향을 미칠지 이런 점을 얘기한 게 아니라 오로지 트럼프로 막아야 된다. 이것만을 지금 내세웠어요. 물론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번에 출사표를 던지는데 어떠한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없다는 점.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막아야 된다. 이것만을 강조했다는 점. 그래서 과연 미국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그 2020년 대선도 그랬잖아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나이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후보가 된 데는 민주당의 여러 후보들 중에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을 상대로 본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 조 바이든이다. 이것 때문에 결국 그 명분으로 출마해서 당선까지 됐는데 지금 4년 만에 다시 재선 도전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 다시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자신이 가장 높기 때문에 나간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4년 전과 똑같은 메시지를 갖고 지금 들고 나왔다는 점. 그래서 그런 점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좀 아쉽다는 느낌도 있긴 있어요. 지금 미국에 지금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이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인데 그런 데 대한 어떤 좀 긍정적인 메시지,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고 싶은데 결국 메시지는 트럼프 이거밖에 없다는 점. 이게 좀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메이저 방송사 이 간판 앵커들이 잇따라 물러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팍스와 CNN의 앵커들이 물러났습니다. 팍스의 간판 앵커 터커 칼슨이 어제 전격 해고됐습니다. 팍스 뉴스의 상징적인 인물이죠. 팍스 뉴스 하면 터커 칼슨이었는데 이번에 결국 잘렸고요. CNN의 스타 앵커 던 레먼, 아침에 모닝 뉴스 진행하는 던 레먼이 퇴출됐습니다. CNN은 어제 성명을 발표하고 던 레먼과의 동행이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간판 앵커들이 물러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 간판 앵커들이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쉽게 물러나게 하진 않을 텐데 외형상으로 보면 팍스나 CNN이나 모두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네. 계약 기간이 만료됐고 재계약을 하지 않은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공식적인 명분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역시 해고로 봐야 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터커 칼슨은 뭐 뉴스를 전달하면서 굉장히 좀 극우적인 색채도 많이 냈고 좀 음모론을 많이 부추겼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고요. 좀 논란이 될 만한 직설적인 표현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지금 직접적인 이유로 꼽히는 게 2020 대통령 선거의 그 부정선거, 구체적으로 개표 조작설이죠. 투 개표기 업체 노미니언의 투 개표기 업체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개표의 조작이 있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억울하게 떨어졌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것 때문에 이제 도미니언이 팍스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해서 최근에 결국 팍스가 7억 8,750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거액을 배상하기로 합의하면서 일단락이 됐죠. 그래서 터커 칼슨의 이런 주장이 결과적으로 팍스에 엄청난 손해를 안기게 된 것이고 그것이 이제 해고 배경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까지 가지 않고 이제 합의가 된 건데 합의하면서 도미니언 측과 합의하면서 터커 칼슨을 자르는 것까지 합의 대상 되지 않았을까. 도미니언 입장에서는 터커 칼슨 같은 사람이 앵커를 하면 계속 또 온갖 음모론을 얘기하고 우리가 또 피해 볼 수 있으니까 잘라라 이렇게 얘기했을 수 있고 그걸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찌됐건 터커 칼슨은 자신의 뉴스 시간에 얘기한 수많은 음모론 그것이 결국 화살이 돼서 돌아와서 잘리고 말았고요. 던 레먼 같은 경우는 뉴스 진행 중에 성차별적, 정파적 발언을 거침없이 내뱉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 CNN 뉴스 시간에 지난 2월 니키 헤일리 공화당 대선 주자와 인터뷰에서 문제 발언을 했죠. 당시 그 니키 헤일리가 75세 이상 정치인들은 정신능력 검사를 의무화해야 한다 주장했어요. 그다음에 조 바이든이나 도널드 트럼프 이런 이제 유력한 후보들을 겨냥한 발언이었는데 이런 발언이 나오니까 던 레먼 앵커가 여성들은 20, 30대 혹은 40대가 전성기지 뭐 이렇게 맞받아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왜 여성들은 40대까지만 전성기냐 뭐 이래가지고 그냥 말했고 공동 진행자 옆에 있던 진행자가 말을 막았어요. 이건 잘못된 발언이다 했는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얘기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 발언 때문에 던 레먼이 굉장한 비난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비벡 라마스와미라는 공화당 대선 조전자가 있는데 이 사람과 흑인 역사 문제와 관련한 인터뷰를 하면서 공화당을 대놓고 공격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들과 얘기하다 보면 생각이라는 거 도저히 할 수 없다. 당신들이 하도 어처구니 없는 말도 하니까 내가 생각을 못하겠다. 당신들과 얘기하면 생각도 할 수 없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짜증을 냈는데 이러다 보니까 너무 정파적이다. 이런 지적을 받아서 결국 던 레먼도 CNN에서 잘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걸 보면
터커 칼슨 경우는 팍스뉴스가 계속 시청률 1위예요. 굉장히 높은 시청률을 유지하게 만드는데 아무리 시청률을 높게 유지하게 해주고 아무리 뭐 돈을 많이 벌어다 주더라도 지나치게 이렇게 앵커들이 나서면 해가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벌써부터 지금 터커 칼슨 팬들은 난리예요. 터커 칼슨이 없다면 팍스뉴스 안 본다. 그리고 터커 칼슨 네트워크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 출마라고까지 얘기 나오더라고요. 네. 터커 칼슨이 팍스에서 연봉 $2,000만 받을 정도로 굉장한 스타 앵커였는데 과연 터커 칼슨이 자신의 방송국을 차릴지 지금 주목이 됩니다. 아무튼 굉장한 지금 미국에서 뉴스에서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 터커 칼슨인데 과연 이 사람이 어느 다른 회사로 갈런지 본인의 회사를 차릴런지 아무튼 굉장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내일은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갖게 되고 모레는 또 연방의회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미국을 지금 방문 중이죠. 내일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 그리고 국빈 방문이기 때문에 저녁에 또 국빈 만찬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모레 27일 목요일 날 연방의회에서 연설을 합니다. 연설 영어로 연설하죠.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출국하는 그런 일정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국빈 방문이니까 기대도 큽니다. 그죠? 어떨 것 같아요? 예, 네. 방문이 지금 한 4가지가 있죠. 국빈 방문, 공식 실무 방문 이렇게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스테이 비짓이 국빈 방문이고요. 오피셜 비짓이 공식 방문, 워킹 비짓이 공식 실무 방문, 프라이빗 비짓이 실무 방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4가지 방문 중에 가장 격이 높은 국빈 방문으로 지금 온 겁니다. 이렇게 방문을 4가지로 나누는 건 역시 의전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국빈 방문이 가장 예의를 갖춰서 화려하게 의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국빈 방문은 사실 굉장히 제한적으로 초청을 받게 되고요. 미국의 엄격한 검토를 통해서 초청하는 것이 관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빈 방문이기 때문에 다른 방문에 비해서 좀 더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니 근데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국빈 방문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성과를 좀 내기가 쉽지가 않다. 뭐 그쵸.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쵸. 있어요. 뭐 대통령이 미국 가서 대접받는 건 좋겠지만, 근데 문제는 이제 성과를 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쉽지 않죠. 경제적으로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등을 해결해야 되고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출마 공식화했어요. 그럼 이제 유권자들 표를 얻기 위해서 많은 이제 업적을 보여야 되고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한테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한국으로부터 선물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국빈 방문이 뭡니까? 대접을 잘해준다는 얘기잖아요. 대접을 왜 잘해줍니까? 결국은 받을 게 많으니까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국빈 방문을 한다는 거는 미국한테 많은 선물을 줘야 된다는 얘기. 이제 그러기 때문에 과연 그런 점에서 어떤 선물을 줘야 되느냐.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 지원도 공식적으로 끌어낼 가능성이 있고 중국과 관련해서도 한국의 반중 노선 그 이미 보도도 나왔잖아요.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중국이 한국의 반도체 수출을 원할 때 절대로 수출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요구까지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점. 그래서 한국이 내놓을 게 좀 많을 것 같고 반대로 한국은 이제 동맹이라든가 북한 핵 문제 등에서 일정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세일즈 외교라고 하고 있는데 어떤 성과를 얻어낼 수 있을지 이런 점 좀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이번 방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일부 성과들이 있다고 벌써 보도가 예, 나오고 그렇죠. 오늘 있거든요. 이수정 특파원도 보도했죠. 넷플릭스가 뭐 한국에 4년간 $25억 투자 결정했다. 김건희 여사의 공이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죠.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넷플릭스 공동 CEO를 만나서 깜짝 투자 유치 끌어냈다는 한국 대통령실 발표가 있었고 또 북한이 한국을 핵 공격할 경우에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로 보복한다는 내용을 약속한다. 이걸 문서화한다. 뭐 이런 내용도 한국 대통령실이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게 과연 성과냐. 그러니까 상당수 한국인들이 이번에 놀랐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서화가 안 되었으니까 북한이 한국 공격해도 미국이 안 도와준다는 얘기냐? 이게 무슨 소리냐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요. 그래서 그 문서화 된다는 게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건지 그걸 성과라고 내세울 만한 건지 그럼 문서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북한이 한국 공격해도 미국이 안 도와준다는 얘기인지 예, 그래서 문서화한다는 걸 이렇게 내세울 만큼 대단한 거냐 이런 얘기가 있고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죠. 2016년부터 꾸준히 한국 콘텐츠에 투자하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 9,200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번에 4년간 3조 3천억 원 투자니까 연평균 8,250억 원 투자. 그러니까 항상 해오던 거 하는 건데 뭐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발표까지 했느냐. 이게 김건희 여사가 나서서 무슨 일을 한 것처럼 이렇게 발표할 만큼 대단한 거냐. 이제 이런 논란이 벌써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를
성과라고 내세우는 거 보면 역시 대단한 성과를 얻기는 좀 힘들지 않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는데요. 어찌됐건 여기까지 왔으니까 좀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들의 이렇게 방문할 때는 항상 그러한 이 무슨 뭐 성과가 있다는 거는 그 전부터 미리 다 있던 것도 그때 가서 발표하면서 그때의 성과를 이렇게 여기는 게 많이 그러니까 이런 있죠. 성과를 발표를 굳이 해야 되나 싶어요. 이런 게 너무 좀 속보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성과라는 게 진짜로 있으면은 발표를 안 해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뭐 대통령도 정치인이니까 어쩔 수 없는 측면은 있겠지만 작년에 뭐 바이든 대통령 한국에 왔을 때는 뭐 삼성이니 뭐 SK니 뭐 미국에 투자한다고 또 발표하고 다 서로가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한다는 건 미국에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작년에 바이든이 왔을 때는 미국에다 투자를 해준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한국의 대통령이 왔을 때 미국의 기업이 한국에 투자해주겠다고 발표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뭐 이렇게 꼭 그냥 이상하게 생각하고, 저는 내가 무슨 뭐 윤석열 대통령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이거 서로 그냥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굉장히 편드는 것 같아요. No.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한국에서 이런 여론들이 있다는 걸 전달해 드리는 거고요. 어찌됐건 뭐 미국에까지 왔으니까 헛걸음하지 않고 좋은 성과를 내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고요. 내일과 내일 모레 이틀이 중요하죠. 내일은 이제 정상회담이고 내일 모레는 의회 연설이고, 물론 다 국빈 방문의 일정 중에 하나겠습니다만 좋은 성과를 내기를 바라봅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